FTX 사태와 그 후 폭풍을 겪으며 암호화폐 시장이 잔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 4년 전인 2018년 비트코인이 80% 폭락하며 유명세를 타지 못했던 크립토 프로젝트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 후 암호화폐 시장은 약 2년간 일명 크립토 윈터를 견뎌냈죠.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경기 침체는 지금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예측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순환적 성격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올 강세장을 위해 약세장을 보다 현명하게 이겨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당분간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고 상승장이 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암호화폐 약세장을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소식 전할 테니 좋아요, 구독으로 세계 디지털 자산과 경제에 대한 놓치기 아쉬운 소식들 크립토 누나와 함께 하세요. 한국은행이 발간한 내년도 세계 경제의 특징 및 리스크 요인에 따르면 내년 세계 경제 흐름과 관련해 주요국 경기 동반 위축에 따른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유럽, 중국에서 발생한 경제적 충격 영향이 내년에도 지속되면서 주요 국가들의 경제가 동반 위축되고 회복의 흐름도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IMF 때보다 더 힘든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에 암호화폐 시장 또한 그 영향을 비켜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암호화폐 시장은 금융계의 관심 밖에서 수년을 보낸 후 2017년 폭발적으로 성장해 시가총액이 무려 46배가 늘어나며 2018년 1월 8,290억 달러에 달했죠. 이때가 바로 불사이클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달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이 시작되었고 약 4개월 만에 70%가 하락하게 되었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분석가들은 당시 규제되지 않았던 암호화폐의 특성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장 큰 또 하나의 요인은 ICO, 즉 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꼽을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성공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블록체인의 새로운 디지털 토큰을 만들며 ICO를 통해 대중에 선보이게 되었죠. 이더리움도 그중 하나였으며 그만큼 획기적인 프로젝트들이 ICO를 통해 금융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지만 반면 근본 없이 오로지 돈을 긁어모으기에 불과한 프로젝트들도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2018년 1월 일본의 유명한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가 해킹을 당하며 5억 달러를 잃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가 불법 거래와 암호화폐 가격 조작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죠. 미국 규제당국은 ICO가 증권법을 위반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몇 프로젝트들은 증권으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 암호화폐 약세장은 시작되었고 이것은 약 2년 동안 지속되었죠. 우리는 이 시기를 베어마켓이라고 부릅니다. 황소가 공격하는 움직임처럼 아래에서 위로 치켜 올라가는 그래프를 불이라고 표현하고 곰이 공격하는 움직임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그래프를 베어라고 상징적으로 지칭합니다. 마치 계절처럼 이 불 사이클과 베어 사이클은 일정한 주기를 그리며 나타나는데요. 화면에서 볼 수 있듯 반복적인 흐름을 나타내며 불과 베어 사이클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클로 보았을 때 현재 우리는 아직 베어 마켓에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약세장인 베어마켓에 진입하게 되면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불안이나 기대치가 낮아지게 되고 안전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성향이 짙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암호화폐는 그 약세장에서 활개를 펼치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이 약세장이 왔다고 낙담하기엔 이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 약세장과 강세장은 반복적으로 오고 가기에 다음에 올 불 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베어 사이클은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약세장이 계속 될수록 그럴싸해 보이지만 텅 빈 강정 같은 프로젝트들이 자연스럽게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약세장에서는 불안한 프로젝트보다 안정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있는 프로젝트들은 투자자로부터 가차없이 외면을 받기 때문입니다. 베어마켓에서 살아남은 모든 프로젝트들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힘든 시기를 버텨낸 만큼 든든한 베커, 팀, 자금, 네트워크 등이 형성되어 있는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프로젝트들의 업데이트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NFT 거래소인 오픈시는 2017년에 설립되어 베어마켓 진입 후 2020년 말까지 7명의 직원만으로만 버티며 200만 명의 사용자, 총 거래 금액 320억 달러인 세계 1위 NFT 거래소로 자리 잡았죠. 오픈시의 공동 창립자인 데이비드 핀저는
오픈시의 베어마켓에서 살아남은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의 성장 궤도에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그 공간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의지였다고 말하며 거기에 덧붙여 우리는 NFT를 위한 분산형 시장을 구축하고 싶었고 약 3, 4년 동안 규모가 작아도 괜찮았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당시 상대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처럼 많이 발달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사용하기 쉬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초기 이용자들을 끌어들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고 이 전략은 결국 오픈시가 최대 NFT 거래소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었죠. 오픈시뿐 아니라 유니스왑의 경우는 AMM, 즉 Automated Market Maker라는 자동 거래를 통해 거래소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현했는데요. 2018년 당시 중앙화 거래소가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있는 아이디어는 아니라 고려되었지만 유니스왑의 창시자 헤이든 애덤스는 거래를 위한 중개자나 관리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탈중앙화 거래소인 유니스왑을 믿고 창시했습니다. 헤이든 애덤스의 혁신에 대한 믿음이 결국 유니스왑을 탈중앙 금융 디파이 중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로 자리잡게 만들었죠. 이렇듯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 거래소들이 베어마켓을 새로운 혁신 또는 시장 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더 큰 도약을 위한 일종의 다지기 단계인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프로젝트나 거래소뿐 아니라 투자자인 우리들도 그동안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프로젝트 혹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공부를 하며 투자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베어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마켓의 사이클을 공부하고 분석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상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명백한 사실은 현재 우리는 약세장을 걷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을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그 몇 가지 규칙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규칙은 단타 매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싸고 비싸게 파는 것을 목표로 하죠.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모두들 아시죠? 특히나 모든 이슈에 주식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암호화폐 시장, 게다가 거기에 덧붙여 약세장에서 단타 매매를 하는 것은 아주 피가 말리는 경험을 사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단타 매매자들의 경우 미국에서 3개월 평균 약 70%의 단타 매매자가 투자 금액을 잃기 시작하며 약 12개월 내 원금의 100%를 손실한다고 하죠. 그만큼 운과 타이밍에 초점을 둔 매매 기법이기에 약세장에서는 더욱더 위험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단타보다는 오래 묵혀둘 수 있는 프로젝트에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규칙은 담보와 대출을 하지 말 것입니다.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세워진 금융상품과 서비스상의 성장을 이끌면서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 즉 크립토 랜딩이 가장 성공적이면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디파이 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에 많은 크립토 거래소와 플랫폼들이 크립토 랜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보통 탈중앙화 크립토 랜딩은 대출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요구 조건이 충족될 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연이율이 일반은행의 저축보다 높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크립토 시장의 급락세가 오래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아저 디지털의 경우 3 Arrows 캐피탈에 수억 달러를 현금과 비트코인으로 대출해줬고 3AC의 채무 불이행으로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런 경우 일반은행은 각 국가의 법에 따라 예금 계좌당 일정 금액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가 있지만 탈중앙화 크립토 랜딩의 경우 그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투자자들이 모든 돈을 잃을 수 있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암호화폐 가치의 폭락이 있을 때 시장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결국 대출을 받는 사람과 대출을 주는 사람 양쪽 모두가 손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약세장엔 더욱더 담보나 대출을 피해야겠죠. 세 번째 규칙은 무조건 상위 프로젝트에만 투자해야지 라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규칙의 경우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비트코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현재까지 이미 검증된 탈중앙화 암호화폐인지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트코인의 경우 마켓캡, 투자 기관, 팀, 프로젝트 전망 등 투자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아주 많은데요. 물론 시가총액이 가장 프로젝트를 비교하기 쉬운 척도이긴 하지만 코인마켓캡 내 약세장 이전 상위 20위 내 프로젝트와 현재 상위 20위 내 프로젝트를 비교해보면 많은 프로젝트들이 20위 순위 밖으로 밀려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에 존재하는 알트코인이 무수히 많고 점점 더 많은 프로젝트가 생겨나고 있는 와중 강세장에서 빛을 볼 프로젝트가 현재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프로젝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는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위 순위에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보다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접하며 프로젝트를 보는 눈을 키워 성장 가능성에 있는 프로젝트를 알아보는 안목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규칙은 한 발 물러나 지켜보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오르내리는 크립토 시장 가격 차트에 얽매이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더 넓은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경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락과 상승의 곡선을 그리며 항상 회복되어 왔죠. 상승 시기뿐만 아니라 하락 시기 혹은 더 깊은 바닥을 치는 시기라도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강인함은 결국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각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세장을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도저같이 밀고 나갈 불마켓을 기다리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지식을 쌓아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1990년대 닷컴 버블은 테크 주식과 나스닥 지수의 가치를 5배나 뛰어오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 그 거품이 꺼지며 인터넷의 위대한 꿈은 영원히 사라질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결국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이 사이클에서 살아남아 어느 때보다 견고하게 부상할 것이며 약세 시장은 신중한 낙관론을 요구하는 동시에 진정한 효용을 가진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기 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수익 창출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백서와 깃허브를 통해 프로젝트의 기술과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팀을 조사하고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프로젝트를 면밀히 감시해야겠죠. 이를 통해 약세 시장에도 불구하고 지능적인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유망한 프로젝트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고 하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는 손자병법의 한 구절처럼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포함해 프로젝트의 방향성, 업데이트 등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 알아가며 투자자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성장의 기회로 약세장을 반겨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유한 내용과 관련해 구독자분들의 의견이나 크립토 누나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프로젝트가 있으시다면 코멘트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모두들 다시 만날 때까지 아디오스!